안녕하세요. 정태석TV 진행을 맡은 유청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석입니다. 네, 오늘 닥터풋볼 드디어 이제 대망의 첫 시간인데, 홈그라운드에서는 첫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최근 부상 소식 중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겨울이니까, 네. 겨울이 아니라도 축구는 항상 부상이 있지만, 부상 소식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목할 만한 게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레시포드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맞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또 햄스트링 부상을 크게 당해가지고, 시즌 아웃이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부상이 좀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EPL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거의 반을 돌고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시즌 중에. 네. 시즌 초반보다 시즌 끝날 때쯤 이제 부상이 많이 생기는 편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그 시즌 중반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살짝 까먹었는데 박싱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싱데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서 그런 그 격렬한 일정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부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congested fix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빡빡한 일정이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인 부하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게 되면서 이제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각 팀의 중요한 선수, 레시포드 선수와 지금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레시포드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허리 피로골절이라고 하는데, 허리도 피로골절이 걸리나요? 네, 허리도 피로골절이 이제 많이 오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허리 피로골절은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 이런 부분들이 피로골절에 해당하는 건데, 이 허리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허리에 피로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같이 허리에 신전과 굴곡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특히 운동선수죠. 신전과 굴곡이라고 하면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틀고 막 이런 게 그렇죠. 어려운. 네. 신전, 굴곡은 알아들었는데 신전이라는 건 제가 또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가운을 입고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설명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이제 듣고 아는 것도 이제 또 지식의 일부잖아요. 네. 신전이라고 하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하는 게 신전이군요. 네, 펴고 제끼는 거를 이제 신전이라고 하고, 허리를 또 앞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숙이는 걸 이제 굴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은 말 그대로 몸통을 이렇게 한쪽 편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회전인데, 이 피로골절은 반복적인 힘이 어떤 특정 포인트에 계속 전해지면은 이제 피로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레시포드 선수는 이게 아마 번역 기사일 텐데 허리 피로골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상인데 사실 그런 걸로 좀 번역이 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한테 허리 피로골절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는 잘 안 쓰고요. 그렇죠. 저 국내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척추 분리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허리에 이제 피로골절이 생기는 부위 중에 아무튼 특정 부위에 호발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치 척추가 이렇게 피로골절 이후에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래서 하는군요.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허리 부상 혹은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그렇게 드문 부상은 아닌 건가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많고, 어릴 적부터 이제 축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선수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기사를 보니까 레시포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고 이게 또 낫는데 워낙 오래 걸려서 시즌 아웃도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즌 아웃 정도로 이렇게 중한 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에 생긴 척추 분리증 혹은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완치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 통증이 경기를 할 만큼, 훈련을 할 만큼 이제 줄어들고, 내가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 아웃이다, 시즌 아웃이 아니다,
몇 주를 이제 보통 잡는다. 이거는 사실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극심하게 계속 아프면 어쨌든 다 낫는 부상은 아니지만 아프기 때문에 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프기 때문에 뛸 수가 없습니다. 이 허리에 특히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는 선수들 그리고 척추의 전방 전이증이 심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마다 이제 극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초반보다는 그 경기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이제 선수들이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제 코어 근육의 일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선수들이 아주 파워풀한 액션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허리 피로골절이라든가 네. 뭐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이제 귀에 익지 않아서 그렇지 아 이게 맞습니다. 많은 부상이라는 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축구 선수들의 허리 부상이 잘 이제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허리 부상이 발목이나 이런 어떤 무릎 부상처럼 네. 갑자기 생기는 부상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 우리 일전에 그 네이마르 선수가 월드컵에서 척추 골절을 당한 거는 이제 외력에 의해서 외상에 의한 이제 골절인데 아시다시피 외상에 의한 골절은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병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통증을 수반을 합니다만은 이 피로골절 같은 이런 척추 분리증은 네. 어찌됐건 운동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운동 후에 혹은 운동 중에 통증이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피로골절이라는 거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좀 그게 연상되는 것 같아요. 피로하다. 뭔가 네. 그 경기를 뛰다가 아파진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선수들 특징은 이제 경기나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한 45분쯤 지나거나 한 60분쯤 지나게 되면 허리에 이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무릎을 짚고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좀 편한 자세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런 허리 통증을 가진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오래 걸으면 허리 아픈 분들이 이게 마치 무릎을 이렇게 짚듯이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거군요. 그거 좀 비슷한 양상으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레시포드부터 저희가 알아봤고 사실 제가 더 놀란 건 해리 케인 선수인데 네. 햄스트링을 다친 거는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고 심지어 수술을 했어요. 병상에 네. 지금 누워 있는데 햄스트링도 수술을 합니까? 햄스트링이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우리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에 다친 게 근육이 찢어졌다. 햄스트링 근육이 찢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힘줄 손상이 있었다. 힘줄 손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힘줄에 부분 파열 정도지만 수술이 필요해서 이제 수술을 한 경우로 굉장히 좀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사실 저도 햄스트링이 양쪽 다 한 번씩 이제 끊어져 봤는데 소위 그때는 이제 이 근육 다발이 이렇게 뭉쳐 있는 데가 이제 틱 해서 이제 그쵸. 이거를 그냥 두면 된다. 뛰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힘줄이 손상되는 햄스트링 부상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육이 뼈에 붙기 전에 이제 힘줄로 변해서 이제 뼈에 딱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쵸. 그 근육하고 힘줄하고 이행되는 부위가 우리 힘에 좀 이 늘어나는 장력에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찢어지기도 하는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엉덩이에 부착되는 근위부 쪽에 부분 파열이 좀 심하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게 원래 전조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힘을 너무 쓰다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갑자기 생긴 거죠. 햄스트링도 그날 경기 상황을 보면 어떤 동작 이후에 갑자기 허벅지에 이제 손이 가면서 아웃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늘어나는 장력에 우리 햄스트링 근육이 저항하는 힘이 약할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에파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피로한 선수들 특히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할수록 이 비접촉성 근육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정설로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뭐 지면이나 이런 데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성으로 일어나는 간접 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기자하면서 이제 기동량도 하고 실제로 본 거는 그런 비접촉성 근육 손상인 경우에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회복에. 맞습니다. 해리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수술하지 않는 것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이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수술 이후에 약한 뭐 길게 보는 경우는 한 16주, 14주에서 16주 정도까지 3달에서 4달 정도. 네, 완전히 이제 리턴 투 컴피티션, 매치 플레이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 그 정도 걸리고 보통 수술 이후에 이제 필드 재활로 넘어올 때까지는 약 한 10주, 1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했을 때는 한 3, 4주 뒤에는 이제 뛰게는 되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긴 거네요. 큰 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 큰 부상이죠. 햄스트링 부상 중에서는 해리케인이 당한 부상이 수술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가장 심각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도 이제 환자를 직접 보시고 선수들도 보시는데 네. 박사님이 보신 환자 중에서도 햄스트링을 다쳐서 수술한 환자가 있었나요? 완전 파열된 선수는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수가 한 명이 있긴 있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케인 선수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이제 찢어졌는데 수술을 못했죠. 왜 못했어요? 여러 병원을 이제 갔었는데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이런 부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술을 잘 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그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둬도 대체할 만한 어떤 근육이 있으니까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선수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한번 병원으로 불러서 한번 봤더니 축구 선수 생활은 하고 있는데 좀 쩔뚝쩔뚝하면서 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수로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지만 걸어 다니거나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관심사가 좀 덜해서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드문 일이군요. 제가 해리케인을 보고서 네. 놀랐던 게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수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고등학교 선수 정도로는 국내에선 수술하기가 정말 어렵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햄스트링이 정말 부상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가 부상 복귀 얘기를 넘어가는 선수들도 전부 햄스트링이에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레알 마요르카전에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 복귀를 딛고 돌아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네.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썼는데 오버를 쓴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강인 선수는 허벅지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로 이제 허벅지는 햄스트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 네. 허벅지는 이제 뒷근육이고, 네. 이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고. 이 앞쪽 근육? 네네. 앞쪽 근육이 다쳐서, 굉장히 오래 쉬었죠. 한 50여일 정도 쉬고 이제 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필드 재활로 복귀한 거는 약 한 6주 정도 만에 이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필드 재활을 거친 다음에 몸을 올린 다음에 지난주에 복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허벅지 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박사님한테 전화를 좀 드려야겠네요. 네.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십시오. 네. 이 앞쪽 허벅지 근육이 뒤쪽 햄스트링 근육보다는 좀 복귀하는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좀 빨리 복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린팅을 할 때 이 제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역할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재발이 많기 때문에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복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수 만났는데 근육 부상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근육은
예민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약 한 뭐 많게는 20%까지 이제 근육 손상은 재발 부상률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좀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좀 충분히 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쉬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구단의 배려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각 구단마다 복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크라이테리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같은 대퇴 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또 킥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네. 점프라든지 이런 스프린팅을 할 때 추진력을 얻는 부분이 네. 또 대퇴 사두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테스트, 필드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이제 복귀가 되는 것이죠. 뭐 뛰는 걸 보니까 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강인 선수 관리 잘해서 좀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복귀한 선수 혹은 이 부상 선수를 업데이트 해보면 태국에서 U23 아시아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네. 뭐 그 예선전을 겸한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영욱 선수가 사실 이제 주전 스트라이커 혹은 이제 그냥 스트라이커로 많이 나섰는데 이번 대회 못 나왔어요. 보니까 햄스트링 파열 혹은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 조영욱 선수는 사실 시즌 중에 몇 번이고 이제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용욱 선수가 23세 대표팀이 11월 달에 모였을 때, 차출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친선 경기죠. 친선 경기에서 다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링 근육이 같은 시즌에 3번을 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재발에 대한 어떤 관리, 재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상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영욱 선수도 지난 2019년에 20세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할 때 주축 멤버로 뛰었었고 또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서울에서 뛰었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극심한 뭔가 그러니까 긴 여행이나 이 많은 경기가 어쨌든 간에 근육 부상을 불러오는데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부위가 같은 근육군 내에서 이제 계속 3번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부상은 좀 충분한 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 위험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좀 복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FC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용욱 선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 때도 무리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재활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얘기는 거의 다 해봤는데 햄스트링이 워낙 많이 다치고 네. 저도 다칠 정도로 이제 일반 동호인들도 사실 일반 동호인들에게도 흔한 부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이런 근육에 안 좋은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이 햄스트링 부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햄스트링 부상은 첫째도 이제 단련, 둘째도 단련입니다. 단련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나요? 주로 이제 찢어지는 메커니즘이 늘어나는 힘에 네.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힘, 이 장력에 저항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운동 중에 이제 브릿지 운동이 있죠. 브릿지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네. 엉덩이를 들고 무릎과 이렇게 서는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네, 브릿지를 하시는데 두발 브릿지가 우리 햄스트링 재활을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이제 브릿지 자세, 두발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단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발로 브릿지 자세를 좀 하는 게 좋고 강도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책상 의자 위에 높여서 높은 위치에 한 발을 위치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자세를 하면 좀 햄스트링에 저항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죠.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처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근육통도 생기고 알밴 것처럼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일 하면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시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퇴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뭐 스쿼트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영상으로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생각 못 했는데, 운동하는 영상을 직접 이게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음에 보면 이제 박사님이 한번 하시는 거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우리 유청 프로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도 제가 이제 재밌을 것 훈련하기엔 같습니다. 좀 너무 노쇠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노쇠했으면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일단 뭐 제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네. 일단 제가 이번 편 좀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역시 박사님이 아는 게 많으시니까 잘 끝났던 것 같고. 박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박사님은 뭐 그때보다 밝으신 것 같은데 역시 흔들림이 좀 없으십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유튜브 채널을 세팅을 하면서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유 기자님도 네. 이 섭외하느라고 좀 비용이 들 것 같고 네. 이래저래 동국정이 많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잘 쌓아놓기만 하면, 왜냐면 이렇게 정연하게 알려주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 찾아봤거든요. 맞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하는지 왜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잖게 그러면 구독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보셨어요? 그 예고편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무리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박사님부터. 과학 없인 축구 없다. 안녕히 계세요.